안녕하십니까.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의 진행을 맡은 자연기획실 임정민입니다. 마이다스 리더님들께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되는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 줄여서 인온아는 마이다스의 리더님들께서 더 나은 육성을 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준비된 과정인데요. 먼저 인온아의 아젠다를 공유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온아의 아젠다는 먼저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코칭과 부캐에 대하여 이해해보는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는 순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영화 산책 순서를 바탕으로 리더란 무엇인지, 육성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팔로워의 역량 함양과 연계되는 가운데 리더 인생혁명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란 무엇일까요? 리더는 왜 중요할까요?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는 의미로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 영화를 바탕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는 극심한 인종차별과 대립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학생들과 그들의 담임을 맡은 에린 구르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리더란 무엇인지, 육성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산책과 관련하여 3가지 주제로 성찰 과제를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부분,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원인, 세 번째는 우리 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적용해 볼 만한 포인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신입사원이 작성한 글귀가 있어서 간단하게 공유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지난 영화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다시금 마주한다. 미움이 미움을, 복수가 복수를 낳는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인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파괴의 연쇄작용,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 발생했던 비극의 역사는 셀 수도 없다. 당사자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진실과 공격, 죽음에 묻어내지는 일상들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파괴와 파괴의 연쇄작용이 강한 만큼 공감과 치유, 사랑의 선순환도 그에 못지않다. 이 선순환을 일으키고자 관찰하고 공감을 일으키고 전략을 세우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다. 이성과 논리의 서툰 전략으로 실패한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은 더 열정적으로 최선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변화를 믿고 그 끝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감을 되새긴다. 네, 정말 마음이 좀 짠해지고 정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이 감상문을 통해서 본다면 에린 구르의 선생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키워드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공감, 변화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화합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즐거워하고 보다 안정적인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린 그루의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리더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본다면 키우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팔로워를 올바르게 육성하여 자기 실현과 온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자 환경, 그것이 곧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리더의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다시금 프리덤 라이터스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구르의 선생님이 처음으로 담임을 맡고 나서 흑인 비하 그림으로 인해 한 친구가 상처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적 논리로 학생들을 질타하다가 실패하였던 경험인데요. 그 사건을 통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된 에린 선생님은 라인 게임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라인 게임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환경과 기억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친구 간에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며 아이들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린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홀로코스트 전시관에 방문하였었는데요. 아이들은 유대인 학살의 비극과
잔혹한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가운데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 보며 현재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에린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해냈던 일들을 돌아보면 새 책들을 전해주고 아이들의 일기를 계속하여 읽었고 변화를 위한 축하 파티를 개최하기도 하고 고위공직자를 만나 협의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새 책을 주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갖는 등 이 MPF를 바탕으로 실천을 더 잘 해내기 위해 또 다른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린 선생님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변화와 성장을 더 잘 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과 올바른 크기를 가져가게 하기 위한 실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찰과 공감이고 올바른 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실천과 MPF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어려웠겠구나, 함께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여기며 동료의 정서와 감정, 이성, 나아가 존재에 대해서도 공감할 때 더 나은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보고 그 실천 현황을 모니터링 및 예측, 피드백하며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올바른 크기의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를 통해 리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방향과 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부분은 리더님들의 육성을 돕기 위한 인생혁명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바른 육성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올바른 육성의 크기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생혁명의 목적과 핵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혁명의 정의입니다. 인생혁명이란 리더로 하여금 기억과 습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팔로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육성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인생혁명의 목적은 마이다스 리더가 습관을 통해 긍정 조직을 구축하여 전 생애적 관점에서 자신과 팔로워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성공 경험을 함으로써 더 나은 육성과 성장, 더 나은 행복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혁명의 핵심은 사람을 키운다는 것, 즉 육성의 가치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리더, 팔로워,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새로운 습관을 지속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환경 그리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 인생혁명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팔로워의 역량 함양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로워 역량 함양과 리더 인생혁명 과정의 관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량 진단이 실시된 이후 역량 리포트가 제공되고 나면 팔로워는 리더와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목표 함양 역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목표 함양 역량을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리더 팔로워 간의 면담 중에 더 나은 소통과 더 나은 코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함양 역량이 선정되고 나면, 즉 가치 역량 함양이 목표인 경우 목표 학습 과정을, 성과 역량 함양이 목표인 경우 선택학습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관행 미션, 즉 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 항목을 설정하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팔로워가 해당 실천 항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즉 검정색 박스의 내용으로서 리더 팔로워 간의 올바른 소통 방향을 돕는 것과 지속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리더 인생혁명의 핵심, 즉 올바른 육성의 방향과 크기에 연결됩니다. 리더 인생혁명에서 학습 과정과 관행 과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리더와 팔로워 간의 면담 등 올바른 상호작용 방향을 도와드리기 위해 코칭에 대해 이해해보는 학습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 중
코칭에 대한 스킬을 배워보고 리더님의 지난 코칭 습관을 성찰해보는 코칭 학습 세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로워가 역량 함양을 위해 실천 항목들을 실행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리더께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실 수 있도록 부캐를 실천하는 관행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캐를 선정한 이후에 부캐를 실천하고 MPF하는 부캐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의 핵심과 인생혁명 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학습 과정으로서 코칭에 대해 이해해보고 성찰해보는 과정, 코칭 2W에 대한 안내와 부캐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자인연구소의 김정환 PD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실 때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인연구소 자인기획실의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정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칭과 그리고 부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칭에 대한 2W1H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코칭에 대한 정의, 그리고 코칭의 목적, 그리고 코칭에 대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출발했을까요? 코칭은 아시는 코치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 잘 아실 텐데요. 코칭은 바로 그 마차의 모습, 즉 헝가리 지방의 마차를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코칭과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목적에 원하는 빠르기 그리고 그 속도를 맞추어서 이동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칭과 비슷한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 코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선수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스포츠 코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스포츠 코치의 의미를 넘어 라이프 코치 그리고 비즈니스 코치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조직 안에서 더 큰 성과와 그리고 성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비즈니스 코치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칭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개념으로는 바로 멘토링이 있습니다. 멘토링과 코칭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멘토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정 같은 분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그 안에서 지식 공유를 통한 무언가 성장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멘토와 멘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쩌면 리더분들께서 내 스스로의 역할을 멘토링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아마 리더의 역할이 점점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멘토는 항상 멘티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성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관점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통해서 베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정답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관점에서의 면담, 카운슬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운슬링은 또한 컨설팅과는 정반대의 의미로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에 최대한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멘토링, 컨설팅, 그리고 카운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바로 슛돌이라고 하는 과거의 예능 프로그램의 한 영상입니다. 슛돌이의 코치와 그리고 잉글랜드의 코치 이 두 감독이 나오는데요.
두 코치가 전반전 후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 즉 선수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두 코치의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했어, 원진 일로 와. 너무 잘했어. 희민이, 이뻐, 희민. 이뻐. 너무 잘했어. 좋아, 재밌어, 실수야. 게임 재밌어. 실수야. 즐기라고. 재밌다. 재밌지. 아, 형, 너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있잖아. 일로 와봐, 리나야, 원준아. 지금 잘해, 잘하는데 드리블이 너무 많어. 여기 지금 희민이나 원진이가 지금 비어있거든, 이렇게. 센터링 해주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해주라 했잖아. 안 그러면 슈팅. 그지? 있어. Fantastic start. What did we do well then? Pass him. Pass him. Passing was fantastic. I nearly scored. It was. That's right. Sit down for me. I scored. Right. Listen. When Hugo gets the ball,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to receive it from him? Space. Space, but where? Where's the space normally? I know. Wings. Wings and then... Let's go then, chaps. Me here, this end. Same one. No, other end. Oh no, hold on. 네, 지금까지 슛돌이 영상과 그리고 상대팀인 영국팀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등장인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는 각각의 팀의 코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팀의 승리입니다. 결국 한 스포츠팀의 코치의 역할은 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첫 번째 한국 코치는 지시형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코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중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선수에게 포인팅을 하여 지시를 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다만 그에 비해 영국의 코치는 실제로 질문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Y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 팀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들인데요. 선수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두 선수 다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슛돌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산만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선수에 집중되어 있는 코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해지고 좀 부족했거나 못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두었던 반면에 영국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경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영국에 있는 팀은 좀 더 후반전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코칭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혹시 우리 리더님께서 의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머러스 등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의도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직에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리더가 되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칭은 결국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내가 의도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칭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을 때 바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칭에 있는 스킬들을 이야기할 때 다루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코칭의 즉 나무의 기둥과 그리고 가지 그리고 나뭇잎들을 통해서 코칭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인 뿌리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세계에 있는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진행을 할 때 팔로워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곳을 장소를 좋아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사전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무나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날씨와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면담이나 코칭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상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과수원에 가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썩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조치인데요. 그 자른 나뭇가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썩은 가지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나뭇가지가 나오게 된 그 바닥에 있는 뿌리 부분을 파보면 뿌리가 썩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방향의 뿌리를 잘라주었을 때 비로소 가지도 더 이상 썩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코칭의 스킬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리더의 마음 상태와 팔로워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셋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스킬은 총 3가지입니다. 바로 경청, 질문, 그리고 피드백인데요. 이 3가지의 스킬들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에서는 저희가 코칭의 목적까지를 설명드리고요. 따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바로 3개의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각자 영상마다 15분에서 약 20분 정도로 각각의 강의 차수를 준비했으니 리더분들께서 편안한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순서대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빠르게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기억이다. 우리 마이다스에 있는 리더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텐데요. 정확하게는 나는 나의 기억이 맞지만 나는 나의 감정으로 채색되어 있는 기억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 들게 되면 구슬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구슬 중에서도 특히 감정이 굉장히 강한 구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빛깔이 더 강하고 그 사람의 기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혹시 리더분들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점심 식사를 드셨는지 기억나실까요? 네, 제 의도는 기억이 안 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또는 작년에 나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생일날 함께 먹었던 메뉴 기억이 나실까요? 네, 제 의도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이 2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 지난주 수요일이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기억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그 사건의 감정보다 2번째로 질문드렸던 것이 나의 감정에 훨씬 더 빛깔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앞서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리더분들께 많이 드렸던 주제죠. 용서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인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를 항상 할 수 없을까요? 윈윈인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용서를 하기엔 내 감정이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았다. 용서를 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코칭에 있어서도 꼭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듯 그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분들께서 팔로워와 소통을 하실 때, 그리고 코칭을 통해서 더 많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3개의 스킬들에 대한 강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굉장히 빠른 15분 안에 끝날 테니까요. 영상 꼭 잘 봐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닌 나머지 3개의 각각의 영상으로 진행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 영상에서 또한 코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캐가 뭔지, 그리고 여전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캐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부캐의 유형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나와 세상의 상호작용입니다. 나와 세상의 상호작용이 좋고 긍정적이면 좋은 인생, 그리고 성공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상호작용이 반대로 좋지 않고 부정적이라면 좋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변수는 팔로워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또한 기회를 주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팔로워 입장에서 세상은 리더 또는 기회를 주는 마이다스가 있을 것입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로 팔로워 또는 마이더스가 있을 텐데요. 팔로워 입장에서 리더의 부캐는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의 리더, 즉 환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상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리더의 부캐는 팔로워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도와주는 수단일 것입니다. 결국 부캐의 목적은 리더와 팔로워 각자에 대하여 세상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캐란 무엇일까요? 부캐의 목적과 그 관계 속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부캐란 자아 성찰 및 환경 분석 등 메타인지적 사고에 의한 산물로서 환경과 더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즉 성격 특성을 보이는 만들어진 자아를 의미합니다. 즉 부캐는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상호작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출되어지고 만들어진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캐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부캐의 핵심은 긍정적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은 가치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세상의 욕망에 초점이 맞추어진 성과를 통해 형성되고 성과는 신뢰, 열정, 전략의 판단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과 역량이고 부캐는 이 신뢰, 열정, 전략이라는 J3 판단 메커니즘에 매칭되는 각 리더십 역량, 즉 신뢰 구축, 동기부여, 전략 코칭, 역량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뢰 구축 영역에서 인커리저, 그리고 무드메이커, 퍼스트 무버를, 그리고 동기부여 영역에서 찬스 기버, 웨이커, 어설라이저를, 전략 코칭 영역에서는 캐처, 서포터, 스트레이지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캐는 신뢰 구축, 동기부여, 전략 코칭 리더십 역량에 대하여 G3와 J3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나누어 정리한 하위 역량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신뢰 구축 영역 중 인커리저의 경우 1대1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관심과 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무드메이커의 경우 조직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장 환경과 문화를 구축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부캐입니다. 또한 퍼스트 무버는 세상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원칙을 준수하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부캐입니다. 이 밖에 각 부캐들을 대변하는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육성 현장에 접목하여 부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부캐의 다양한 실천 항목은 추후에 부캐 카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고, 각 실천 항목에 대하여 리더님의 필요에 따라 변형 및 개선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부캐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캐 선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할 것입니다. 현재 리더님들께서는 조직 진단에 관한 설문과 영화 산책을 통해 리더님과 그리고 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인생혁명 온라인 아카데미 중 경청, 질문, 그리고 피드백 코칭 스킬에 관해 성찰하고 기록해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캐 선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부캐를 추천드리고 해당 부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캐 카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부캐 카드는 부캐에 대한 설명, 핵심 키워드, 그리고 다양한 실천 항목, 이해를 돕는 예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부캐를 추천받고 나면 리더님께서는 하나의 부캐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한 부캐의 실천 항목 3가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천 항목들을 최종 선정하시면 해당 내용을 구글 시트에 기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장 전략서와 HRP를 바탕으로 해당 부캐를 기입하는 요령, 즉 미션 내용과 금일 수행 목표, 미션 수행 전략과 수행 결과 등을 기입하는 요령이나 성장 발표를 통해 부캐 실천에 대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리더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MPF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캐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천하게 될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코칭과 그리고 부캐, 이 2가지가 이번 리더 인생혁명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으셨겠지만 온라인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앞으로 리더분들의 인생혁명을 통해 지금 현재 리더분께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조직이
더욱 긍정적인 문화 조직으로 만들어지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